네, 자일 대우버스와 관련한 소식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영상에서 자일 대우버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던 바 있죠. 수리나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왔는데 대우버스 노조에 따르면 자일 대우버스의 후신인 자일자동차가 지난 24일 울산에 있는 공장에 보관하고 있었던 수십 가지 부품을 반출했고 포장재는 베트남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해외에다가 옮기겠다는 거죠. 포장된 물품량을 추정해보면 약 20톤에 달하고요. 노조는 노동위원회나 서울행정법원까지 모두 자일자동차가 자일대우버스의 후신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 적이 있었지만 부품을 숨겼다가 베트남에서 만드는 버스 생산용으로만 활용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공장을 폐쇄했을 당시 회사를 상대로 단체 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당시 단체 협약을 통해서 합병이나 정리, 해산 양도, 이전 등이 있을 경우 상호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했지만 이를 안 지켜서 신청을 했던 것이고 인천지방법원이 해외 공장으로의 부품 반출 금지와 해외 공장 생산 완성차 국내 수입 및 판매 금지까지 내렸습니다. 회사가 이번에 부품 반출하는 것을 두고 노조가 지난달 다시 한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하지만 자일대우버스는 큰 논란이 있습니다. 부품 수급은 안 되는 골치 아픈 상황에 부품 해외 반출이 있었다는 거는 말하자면 고객은 안 챙기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거죠. 아직까지 KD나 경부고속같이 대우차 비중이 높은 곳이라든지 대수는 좀 적어도 다른 호수사에서도 일정량 대우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부품 교체에 필요한 것들이 오히려 다른 목적으로 쓰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자 문제도 모자라서 부품 반출까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차 좀 빨리 바꾸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판에 최소 9년은 써야겠지만 수리나 부품 문제마저도 제대로 해결 안 되고 운수사며 승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방향성을 뭘 어떻게 잡고 운영하면 이런 결과도 뽑을 수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운수사에서 버스로 영업하고 관리도 해줘야 하는데 망해서 제대로 공백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운수사 차량 운영의 비상인 겁니다. 요즘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관심들이 있죠. 항공 분야에서도 수소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가 203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했었던 수소 항공기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4분의 1가량 삭감했고 기술적인 검토와 설계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17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지만 기술적 난제와 수소 인프라의 더딘 확산 속도가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재평가하고 있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을 짚었고 영국 BP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화석연료로 회귀한다든지 포르쉐도 전기차 전략 일부 철회와 내연기관 차량에 재투자하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에어버스의 수소항공기 프로젝트가 2030년대 친환경 항공기 상용화라는 조건을 걸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코로나 경기 부양책 총 150억 유로 규모를 유치했지만 기대에 비해서 실제 상용화 가능성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수소 연료를 섭씨 영하 253도에서 액화 저장해야 하고 연소 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 중량 증가로 인한 수송 효율 저하, 엔진을 기존과 완전히 다르게 설계하는 등 문제로 인해서 항공업계 내부에서도 초기부터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고 지적됐습니다. 항공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 LCC 항공사 사우스웨스트의 CEO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경기 침체라고 부르든 말든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업계에서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왔고요. 특히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국내선 항공편의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EO는 이미 2분기 매출을 6%포인트 감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 보잉 737 맥스 기종 이슈 때문에 항공기를 띄우지 못하고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사태가 있었죠. 이건 비단 사우스웨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다른 기종에서도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관세 이슈
이슈 때문에 항공업계 자체가 전보다 비용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사우스웨스트의 CEO가 경기 침체를 언급한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는 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기 철도 차량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기사가 벌였는데 우진산전이 조달청을 상대로 6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지난 3기사 간 담합 때문에 현대로템에 323억 600만 원, 우진산전 147억 9,400만 원, 다원시스 93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3사는 미리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면 나머지 회사가 응찰을 하지 않거나 딜러리로 참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현대로템과 다원시스에도 내려졌고 우진산전은 불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진산전이 제작했던 전동차들 가운데 서울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의 납품한 열차도 포함되는데 이것들이 담합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라는 말도 있어요. 최근도 전기버스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우진산전을 두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고속시외버스 노선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짚어야 하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